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를 배척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차이나타운이 그렇게 융성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차이나타운은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차이나타운이 없습니다.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 타운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중국집 몇 개 모여 있는 정도.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인들의 속성을 간파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인들의 땅 사는 것 등을 딱 못하게 못을 받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관해서 말이죠. 또 정작 시인이 글을 썼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국의 상당히 우리가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중국 화교가 번성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다. 번성은커녕 오히려 대다수 화교가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했었다. 중국인은 세계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더라도 관시를 중시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결을 한 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거대한 해방구를 만든다. 자기들만의 사회질서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경제관계를 만든다. 양파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들 가게에서만 사고 밥을 먹더라도 반드시 중국인 음식점에서만 먹는다. 오직 중국인만을 채용하고 중국인끼리만 선행을 베푼다. 폐쇄적인 중국인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거리는 중국인만이 살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일지라도 중국인 외엔 모두 쫓아내고 발도 못 들이게 만든다. 현재 제주도 상황이 그렇다. 그러한 중국인 화교들이 숨도 못 쉬고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화교들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그 많은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묻겠지만 100만 중공군으로 인해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의 비극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였을 것이다. 중국은 원수의 오랑캐였고 우리와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으며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폐쇄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예나 지금이나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중국의 지시를 받는 스파이 행위를 하기에 오히려 이민을 받은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건 유학생이나 여행객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노태우 정부 때 수교를 맺으면서 제약이 풀리기 시작해서 중국 조선족을 먼저 받아들였고 현재 무려 15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이.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작은 중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성격의 기관까지 만들어 자기들끼리 통제하고 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조선족은 국내에서 3년만 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포로 인정하기에 온갖 의료부터 복지 혜택까지 주었으니 만주 땅에 사는 조선족은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간첩죄를 뛰어넘어 탄핵 사태까지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의 이민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몰락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민청이 개설되고 이민법이 개정되면 큰일이 날 것이다. 돈 1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 이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 거의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측된다.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긴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과거 위구르, 신장, 티베트 그리고 만주 땅에 중국 한족이 어떻게 진출해서 그곳을 점령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한족 이주를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제도화시켜 주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도 양곡법을 하고 있다. 한족이 지은 농사 수확물을 좋은 값으로 사주는 정책이다. 주택부터 농사짓는 비용 모두에 대한 특혜에다 양곡법까지 시행되었으니 한족 이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티베트 인구의 2배를 넘는 한족이 티베트로 이주해 티베트는 점령되었다. 티베트 가서 한족이 농사지면은 거기서 농사진 농산물을 일부러 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티베트로 가가지고서 티베트를 점령해가지고 티베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니까 결국 티베트 땅이 중국 땅이 됐다 이거예요. 중국은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끼리만 살면 독립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으면 무슨 독립이 완전 중국된 거지. 그래서 지금 티베트 사태가 끝난 거예요. 티베트의 독립, 우이구르 뭐 신장 다 끝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 지면은 그 한족이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 2배, 3배로 사주고 그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 10,000명인데 이 한족이 30,000명이 갔어. 그러면 한족 땅 된 거지. 뭐 10,000명이 뭐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점령한다 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어떤 기회에 티베트를 수복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한족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이그르도 만주도 그렇게 완전히 중국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도 그럴 거라는 거지. 나중에 결국은 조금씩 들어오다가 한반도 역시 중국인 이주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만약 중국인이 텅 비어 있는 시골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라. 우리 시골에 사람이 없잖아. 어떤 동네에 지금 노인네만 30명 있어. 근데 중국인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50명이 됐어. 그럼 중국인 땅 되는 거지 뭐야. 바로 그 얘기예요. 주택 구입도 쉬울 것이고 거기다가 싼 이자로 대출까지 해준다면 그리고 생산한 농산물을 좋은 값으로 모두 사준다면 우리 양국법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양국법 하면 이걸 중국인들이 이걸 노리고 들어올 거라니까.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거대한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이나 중국 이민자를 동원하여 현 더블당 지원을 위해 모든 선거를 조작해서 정권을 잡게 해주고 더블당 밀어주고 대신 중국에 대해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민주당이 이해찬 말처럼 50년, 100년 집권을 하게 된다. 중국인이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마저 석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티베트와 같은 운명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만다. 왜 중국이 이토록 민주당 집권을 돕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중국이 먼저 민주당을 도와가지고서 집권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날로 먹으려는 거다.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세웠는지, 왜 외교부장 왕이가 문재인의 어깨를 툭툭 쳤는지, 아니 외교부장이라는 놈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어깨를 툭툭 치고 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신자 한동훈 뒤에 중국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중국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을 조종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은 분열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중국인을 대거 진입시킨 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민법과 양국법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중국인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한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 아주 위험한 거래가 직감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이 대한민국 속국화라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는 판 위에서 민주당이라는 중국 앞잡이들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걸지 모른다. 민주당은 중국의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부정선거는 한반도 침탈을 위한 중국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천년 원수라 하며 믿지 말라 했던 것일까. 현재 외국인 주택 보유율에서 중국인 소유의 주택이 56%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 중에서는 56%가 중국인이다 이거야. 외국인들 중에서는 56%.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은 한국에 별로 없고 다 중국인이다 이거야. 우리나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렬 비열도를 중국인이 구입하려 했던 사건을 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된다. 중국인이 우리 경렬 비열도를 살려고 했다니까. 경렬 비열도에 대한민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면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중국이 아무도 모르게 중국인을 시켜서 경렬 비열도를 살해한 이유가 바로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경렬 비열도에다 우리나라 군사기지를 세우면 중국이 우리나라로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경렬 비열도를 지들이 사가지고 우리를 진출하려고. 그러니 미국이 중국인 토지 소유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한말 우얀스카이라는 자의 대원군 납치와 내정 간섭부터 유교 침략과 지금의 분단까지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중국인은 무찔러야 할 원수 오랑캐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이상 우리는 물과 기름일 뿐 대한민국의 우방국이 될 까닭이 없다. 그래요. 중국은 공산국인 거예요. 우리하고 우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들은 단 한 평의 땅도 건물도 구입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중국인 이민은 절대 불가한 일이고 중국 간첩 노릇을 하는 조선족도 추방하는 것이 옳다. 이제 트럼프처럼 조선족 다 추방해야 된다고. 간첩법은 개정해야 된다. 중국 화교에 대한 정책은 박정희 시대로 되돌려야 한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알려야죠 일단. 그리고 또
법을 개정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해서 중국 이민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이런 거 외국인이 사는 거, 특히 중국인이 사는 거 제재를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놨다간 그냥 중국인한테 먹히게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중국인 애들에게 쉐쉐하며 살게 됩니다. 강실업 TV입니다.